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9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은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제 제재를 하면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가 급증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조금 예견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이미 선반영이 됐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은 하겠지만은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가 여기서 곧바로 크게 빠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봤는데 역시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온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강세를 유지를 했죠. 조금 더 추가 상승했고요. 결국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지수를 쳐올리면서 지수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기일에 걸맞는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조금 장중에 이제 중간에 움직임이 좀 아쉬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보다는 중간에 흐름이 좀 더 약했습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그런 흐름으로 마감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그리고 추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했죠.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수급, 코스피 이렇게 봤는데요. 코스피가 반등하니까 갔죠. 엄밀히 따지면 해외 증시가 가니까 갔었고요. 수급도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이 컸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모든 업종이 상승했어요. 상당히 강했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업종이고요. 차트부터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은 추가 상승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막판에 엄청나게 초월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점으로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엄청나게 더 강했죠. 예,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요. 코스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오늘 보면은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았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선물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약간 애매한 그 정도 흐름 속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사실 수급을 보면 좀 빠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심리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왔었던 것은 역시 해외 증시죠.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하고 또 S&P 500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흐름이 괜찮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괜찮아요. 사실 1200원대를 크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좀 유지가 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원달러는 여기에서 크게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욕심을 부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코스닥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제약업종이 반등을 다시 했어요. 자,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최고점 근처로 다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1215 여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변수가 발생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여기를 넘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2200선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은 더 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변수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합니다. 미국 시장이 뭐 꺾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꺾이면은 한국도 더 버틴다고 봐야죠.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거의 뭐 세력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시장이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메이저들은 굉장히 편하죠. 야, 트럼프가 뭐 지수가 빠져도 더 올려줄 것 같아. 그래.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역시 가격에 대한 건 무시하지 못합니다. 가격은 정말 뭐 역사상 최고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계속 중장기를 보고 매수하는 건 미친 짓이죠. 예, 그런 짓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아무래도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다만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한계는 왔다고 봐요. 단기에 뭐 여기서 급락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조금씩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어쨌든 코스피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다 강했죠. 근데 코스닥은 모든 업종이 강했어요. 정말 강했습니다. 단기에 조금 약하더니 한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종목도 움직이고요. 아무래도 뭐 내일 이후까지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2200을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한국조선해양과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었었죠. 이 종목은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 쪽에서 수주 1위 소식이 들려왔어요. 2년 연속 1위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중국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전망이 아주 밝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중국 쪽에서 만들었던 배들이 문제도 생기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걔네들도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한국은 또 국가에서 어떤 지원하는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뭐 유지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적이 과거같이 엄청나다. 그러면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자, 이 종목은 문제가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뭐 대표이사나 양현석 씨, 지금 뭐 예, 양현석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리고 또 소속 연예인들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돈은 잘 벌고 있어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주가가 급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좀 반등하는 수준. 근데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요. 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괜히 없는 분들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은 반등이 꽤 나왔죠. 그래서 지수 반등할 때 같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거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꽤 강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그런 흐름이죠. 고점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악재를 안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혐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종목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가격 메리트 있을 때 짧게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중장기로 보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양입니다.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료회원 매매 결과 테마주 매매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들이 뭐 바이오, 그리고 또 정치인 테마, 최근에는 또 그 에너지 관련 이런 종목들, 방위산업주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공략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끌고 갈 종목들은 또 중기로 끌고 가고 있고요. 어쨌든 적절히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갑자기 확 꺾이면은 뭐 수요일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꺾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피했다가 조금 이제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고요.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 어제도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종목 20% 매도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장중에 매매해서 장중에 20% 수익이 났었는데 어쨌든 지수하고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사실 시장을 하루 종일 보는 걸 정말 몇 년,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하는 사람과 짧게 시장이 좋을 때 시장에 접근을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이 좋을 때 일단 그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매매하시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그 곤혹스럽지 않을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실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게 사실 투자 쪽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또 경제 쪽의 전문가들, 이쪽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V자 반등이에요. V자 반등. 골이 깊으면은 반등도 크다. 뭐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V자 반등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항상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개인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 끊고 매짐이 어렵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수 전망인데요. 고점 혼조세 속의 급등락 장세를 대비하자. 최근처럼 변수가 있는 시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장세가 가능한데 뭐 전쟁만 나지 않으면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결국은 최근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일단은 단계는 고점 혼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뭐 2200선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면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테마주가 좋고요. 그리고 파생은 역시 하방을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단타라는 게 좋아요. 좀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은 매수하고 심하게 갔네 그랬을 때는 매도해서 하락하면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하게 빠졌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분석이 필요한데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으면 더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장중에는 파생은 단타 후에 조금 심하게 튀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맞다. 이 정도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